베비들 안녕, 르나양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잘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벌써 이번 주에 중간고사 시작한 친구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가장 많은 친구들이 이 중간고사를 여러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진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항상 한 달씩 공부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때 또 여러분의 이 실력이 팍 많이 향상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시험 기간만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면서 또 우리의 실력도 많이 늘고, 그리고 또 내가 시험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나만의 노하우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남은 기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번 주의 영상은 사연입니다. 이 사연 한번 간단하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의 고민이 애들이 저의 뒷땅을 깐다는 거예요. 뒷담화를 한다는 거죠. 저는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서 항상 엎드려 있는데 뭐 그러고 잘 때도 있지만 보통은 뭐 그냥 엎드려 있기만 하는 거거든요. 잠은 안 자고. 근데 애들이 제가 뭐 잠을 자는 줄 알고 제 뒷담을 까고 그래요. 원래는 뭐 응 그래 뭐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응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넘기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기에는 제가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못하겠고 부모님한테 말하자니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네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좀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오랜만에 또 사연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제 비단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나의 뒷땅을 깐다, 뒷담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뒷담화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말도 아시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는 인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뒤에서 내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급발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내 뒤에서 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은 솔직히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강좌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이제 한 3년 전인가 벌써 입성을 하고 나서 정말 단기간 안에 3타까지 사실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강좌를 들어줬기 때문에 선생님 강좌를 좋아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진짜 순위도 급상승을 막 할 수가 있었던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들어온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들어오신 지 뭐 한 15년 넘으신 분들도 있잖아. 10년, 15년씩 이렇게 되신 분들과 사실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제 선생님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강의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가끔씩 선생님도 강좌평 보면서 별로 이게 악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뭐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강좌평이 가끔씩 이제 달릴 때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의 강좌에도 호불호가 있을 거고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은 그러니까 선생님 순위가 올라간 거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선생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선생님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 뒷담화 아닙니까? 결국엔 그게. 근데 누군가에게도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거거든. 모두에게나 다 모두에게 모두 다 호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뒷담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급발진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뒷담화와 앞담화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뒷담을 까는 거는 오케이. 근데 앞담을 까는 거는 안 되지. 그치? 내 앞에서 내 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를 정말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개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소심하기도 하고 성격도 소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걸 내가 자꾸 막 화를 내기도 그렇고 내가 그냥 엎드려 있는데 막 엎드려 있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막 내 욕을 하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약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민을 할 거야.
본인이 강자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진이야. 그러면은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어쨌든 반 아이들 사이에서 내가 좀 약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도록 욕을 하는데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화를 낸다거나 뭐 어떤 뭐 대응을 한다거나 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약자일 때도 사람들이 나를 얕보지 못하고 적어도 내 앞에서 내 욕을 할 수는 없도록 만들어 드리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이 방법은 선생님이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선생님도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건데 좀 책의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좀 들어줄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과 소련은 지금 러시아죠? 냉전의 상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사실 전쟁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핵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다 핵으로 무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을 제외한 가장 강대국 주원이니까 미국을 제외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비핵화, 비무장화를 이제 다 제안을 했고 다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인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죠. 북한이랑 러시아. 공산주의 나라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쨌든 당시에 유럽의 프랑스도 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련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핵은 정말 그 조그만 것이었어. 아주 조그만 거고 심지어 핵을 쏠 수 있는 기술도 없어. 그냥 정말 핵에 조금 그냥 가지고 있는 것뿐이야.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솔직히 다른 나라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야. 약자라고 보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나 이 핵을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핵이 조금밖에 없지만 만약에 소련이 우리나라를 건드려? 그래 소련 네가 핵이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초토화가 되겠지. 그렇지만 너도 모스크바 하나는 내놔야 할 각오를 해야 될 거야. 나 그냥 죽지는 않겠어. 내가 죽으면 니네 모스크바도 핵으로 없어질 거야. 모스크바 하나 정도는 없어질 각오를 하고 나를 건드려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서 굉장히 이 조그만 핵을 가지고도 협박을 합니다. 결국에는 프랑스가 이제 하고 있는 전략은 진짜 핵을 쏘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건들면 나도 너를 그냥은 냅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거를 다시 이제 우리의 학교 생활에 대입을 하자 보면 내가 굉장히 뭐 평소에 말이 없고 좀 약간 소심해 보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나를 만만하게 생각해. 그래서 애들이 막 심지어 뒷담이 아니라 내 앞담을 가. 그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앞에서 네 귀에 들리게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도 이게 핵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으로 따지면은 화라고 볼 수 있어요. 화. 나의 분노. 그러니까 나도 화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근데 진짜 막 화를 확 하고서 막 우르르 이렇게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참고 있다. 내가 진짜 이거 핵 쏠 수 있어. 내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나 진짜 크게 화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그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기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거를 지금 내가 참고 있다라고 하는 그 스멜이 막 그 분위기를 뿜어줘야 돼. 그래야 못 건드립니다. 실제로 그냥 화를 내서 막 어쩌저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보여주는 거야. 나 진짜 핵 쏠 수 있어. 나 진짜 여기 화 터뜨릴 수 있다.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그럼 또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콧방귀나 뀌겠어요? 뭐 제가 뭐 화를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막 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낼 것 같다는 뭐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만으로 뭐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프랑스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프랑스가 이렇게 조그만 핵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협박 아닌 협박 이제 방어를 하니까 솔직히 미국이랑 소련도 좀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그 조그만 그 핵 가지고 뭐 어떡하겠다고. 심지어 핵을 쏠 수 있는 뭐 기술도 없는데 야 쏠 수 있는 기술도 없는데 무슨 뭐 핵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어떤 짓을 하냐면 미친 짓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핵들을요 우리가 핵을 쏠 수 있는 기술은 없으니까 그냥 비행기나 핵을 다 실어.
그 다음에 그 비행기를 공중에 24시간 동안 막 이렇게 돌고 있어. 그래서 그래 우리 핵 쏠 수 있는 기술 없거든. 그래도 우리는 그냥 핵을 가지고 그냥 비행기로 바로 쏴버릴 거야 니네 나라에. 그래서 니네 나라에 이런 식으로라도 핵을 배달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미국과 소련이 아 진짜 또라이구나. 또라이구나. 잘못 건드리면 이거 진짜 얘 핵 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를 무시하지 못했단 말이야. 다시 이제 우리 반의 이 상황으로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정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진짜 엄청나게 분노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스멜만 풍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간은 도라이 같은 행동이라고 이게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있는 끝까지 났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나 지금 굉장히 화났고 그리고 내가 화났을 때 너도 결국에는 큰 풍파에 한번 휘말릴 그러한 일은 해야 될 거야. 나도 이렇게 내가 내 앞에서 욕하는 거 듣고 있지만은 않겠어 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화를 크게 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게 울면서 네가 그랬잖아 저랬잖아가 아니라 정말 의자를 집어 던지는 정도로 약간 씨 또라이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큰 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줘야지 그때부터는 잘 안 건드려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네가 만만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네가 만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너의 욕을 했을 때 얘가 뭐 나한테 뭐 어쩌겠어 시가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런데 얘가 난리를 친다? 그러면요 웬만하면은 너 말고 다른 먹잇감을 다시 찾아서 떠납니다. 그런 애들은. 왜냐면 내가 또 뭐라고 해도 찍소리도 못할 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얘는 난리를 치는 또라이잖아.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냥 얘 말고 다른 애를 건드릴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야. 어차피 찍소리도 못할 사람들은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 찍소리도 못할 사람이 네가 되지 말라는 거야. 결국에 소심한 성격이라고 했는데 소심하고 뭐 조용하고 오케이 좋아. 근데 소심한 사람은 강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 너의 소심한 성격을 탓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너도 엄청나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진짜 난 정말 한번 돌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그것까지는 웬만하면 안 가면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자꾸 상대방한테 풍겨줘야 돼. 내 욕을 하는 게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그냥 계속 엎드려만 있어?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가 엎드려 있는데 친구 없어서 엎드려 있는데 근데 내 욕하는 게 들려? 그러면 그때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냐 너? 너 자고 있는 거 아니었어? 자든 말든 뭐 하는 건데 뭐라고 했는데 이 얘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걔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기분을 한 번은 느껴야만 적어도 네 뒤에서 욕하는 일은 있어도 네 앞에서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여러분 좀 풍겨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모르겠어.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해결책이 과연 선생님으로서 적합한 해결책 솔루션이었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아니야 뭐 사람들이 너의 욕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뭐 너의 자존감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 어쩌고 이게 좋은 말을 해줘야 원래는 맞는 것인데 사실 학교라고 하는 선생님이 중학교를 안 다녀본 것도 아니고 학교라고 하는 이 곳을 알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보다 훨씬 더 좀 강력하달까? 좀 이렇게 수직 관계도 좀 있고 서열 관계라고 해야겠죠. 서열 관계도 좀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인 얘기를 주는 게 훨씬 더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뭐 너의 마인드 컨트롤만 해라. 그럼 너의 마인드, 너의 멘탈이 얼마나 많이 다치겠냐고. 그렇게만 상처받지 마시고 결국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너가 어느 정도의 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알잖아 친구관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좀 뭔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었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우리 지금 실시간 게시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월, 화, 수 그리고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일월, 화, 수 이렇게 계속 8시부터 10시까지 밤에 선생님 기다리고 있거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보통 영어 시험 보는 학교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엠베스트에서 목요일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기간을 3주에서 4주로 늘렸습니다.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선생님의 실시간 게시판 같이 우리 뛰고 있으니까요.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면요. 뭐 문제풀이다 헷갈리는 거나 시험 공부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있다고 하면요. 언제나 달려오시고 선생님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